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네, 나눔 이벤트 지금 한 분 연락을 기다리면서 포장을 다 끝냈고요. 대부분 다 앙고라 실을 원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커하고 이렇게 실하고 라벨, 제가 가지고 있는 모으고 있었던 라벨을 몇 개 넣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눔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번에는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여기서 가시도트로 단추를 달았다고 표기를 계속 하다 보니 가시도트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시도트 지금 요거 같은, 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는 작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집게형으로 이렇게 된 거를 구매해 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이 안 벌어져서 넣고 사용하기가 매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었고 단추 종류가 많아서 괜찮겠다 싶어서 샀는데 입구 쪽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단추를 정작 찝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 뭐라고 부르지? 약간 이렇게 작두형, 저 누르는 부분이 그 작두같이 생겨서 작두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거 물어보신 분도 계셔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완전 쇠로 만들어져서 무게가 상당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에 맞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약간 이렇게 단추를 위아래로 껴서 이제 원하는 천이 됐던, 저희는 이제 뜨개를 하니까 뜨개 편물을 넣고 작두 이렇게 위에 손잡이를 꾹 누르면 단추가 이렇게 딱 박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이게 확실히 편하긴 한데 저거를 사이즈별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저것조차도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바느질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귀찮아져서 단추를 이렇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시도트는 똑딱이 단추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부분이 저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똑딱이 단추 다들 아시죠? 한쪽이 저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 한 곳은 그게 맞물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가시처럼 돼서 가시도트인 것 같아요. 이게 가시처럼 저렇게 뾰족뾰족한 걸 방향을 저렇게 놓고 지금 하나 일단 한번 박아 볼게요. 그냥 주변에 있는 편물에다가 대충, 이게 화면에 안 들어와가지고 뉘었더니 자, 이렇게 놓고 단추를 달 위치에다가 놓고 이거를 손잡이를 잡고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추가 박히게 돼요. 맨 처음에는 너무 사진으로 봤지만 너무 무식한 장비가 와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막상 사용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게 똑딱이 단추를 만약에 한 4개 정도 단다고 하면 양쪽에 8개 바느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은근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손잡이 이것 때문에 작두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꾹 눌러주면 저기서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에 모든 단추가 맞는 건 아니고
단추 사이즈마다 저걸 다 구매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인형 옷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형 사이즈로 7mm. 가시도트가 제일 작은 게 일단 지금 더 작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가시도트 7mm 단추가 제일 작은 거라 그거 7mm. 그 다음에 저 약간 T 단추 같은 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하고 반대 부분하고가 다 저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돼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저 부분하고 단추가 이렇게 딱 맞물리는 부분하고 아예 이렇게 끼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두 개가 저렇게 있어야 저 단추를 박을 수 있어요. 저거는 6mm인데 생각보다 제가 저걸 잘 못 박기도 하고 면이 저거 같은 경우에는 면이 다 보이거든요. 가시도트는 이렇게 외관 밖에 단추를 딱 잠그면 테두리만 보이는데 쟤는 면적이 다 보여요. 그래서 살짝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저거를 단추를 낄 때마다 2번씩 장비를 바꿔야 되니까 그냥 가시도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눌려 들어가요. 가시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쪽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돌출된 부분하고 끼워지는 부분이 그냥 하나로 되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금 색깔 단추 같은 경우에는 끼는 부분하고 돌출된 부분이 달라서 따로따로 박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 단추도 사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집게용이라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그 T 단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인용하다 보니까 단추 사이즈가 적당히 좀 작아야 되는데 그 T 단추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단추고 아이들 옷이나 뭐 요런데 많이 해서 그런가 딱 사이즈가 사람들 사용하는 딱 단추 사이즈 종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왕단추만 한 건 아니지만 인형에 쓰기에는 좀 커서 저는 이렇게 단추를 작두형 가시도트 단추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단추를 박고 있는데 처음에 단추 이걸로 박았을 때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단추 바느질하는 것도 오래 걸렸었는데 이걸로 꾹꾹꾹 누르니까 금방 단추를 달게 돼서 그냥 계속해서 인형 옷을 뜨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그냥 좀 가격이 나가지만 요거를 샀습니다. 요거 이게 인터넷으로 보면 가격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7, 8만 원대고 어떤 건 4만 원대고 저도 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비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여드릴 요거는 솜을 넣으면서 요거 인형 제가 솜을 어느 만큼 넣는지를 솔직히 좀 배속이기도 하고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형 처음 뜨고 할 때 별건 아닌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던 뭐 이런 거. 근데 요런 식의 것들은 솔직히 그냥 개인 솜 넣는 것도 개인 취향이고 하다 보니 그닥 그렇게 요거를 길게 보여주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다를 떨면서 솜을 어느 정도 넣는지 한번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안에 꼬리실을 제가 깜빡하고 거의 입구가 다 좁아졌는데 정리를 안 해서 마저 정리를 했어요. 솜을 빵빵하게 넣다 보니까 저걸 만약에 마무리를 안 줘놓으면은 여기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솜은 저 같은 경우는 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더 빵빵하게 넣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솜이 잘 눌리지 않을 정도로 넣으니까
상당히 많이 넣는 거죠. 제가 지금 솜을 많이 꺼내 놨지만 이거 그냥 제 속도로 돌리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살짝 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저게 솜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저 솜 아마 더 쓸 거예요. 지금 화면 밖으로도 솜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건데, 자,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넣어주고, 이 솜은 방울솜이고, 저도 맨 처음에 그냥 구름솜도 써봤거든요. 근데 왜 인형이나 뭐 어딘가 편물에다가 넣을 때 방울솜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쓰지? 잘 몰랐는데 막상 써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손에 제가 뜨개로 만든 약간 골무? 보호대? 그걸 끼고 있잖아요. 이게 솜을 너무 빵빵하게 넣다 보면 저 겸자를 받치고 넣는데 계속 거기 마찰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혹처럼 부풀거나 살이 굳은 살이 박여서 최대한 좀 막아보려고 다른 보호장치들을 좀 하고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막 물집 잡히고 손이 좀 엉망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 나중에 가발 등등을 씌우기 때문에 머리는 그냥 단의 마무리를 빼뜨기를 해가지고 고르게 시작과 끝의 높이를 맞추는 방법으로 뜨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볼을 뜨거나 원형 뜨기 할 때 빼뜨기를 안 하고 달팽이 모양으로 뱅글뱅글 계속 이어서 돌리는 방법도 많이 쓰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했냐면, 저도 저 선이 빼뜨기 한 선이 그닥 보이는 걸 원하지는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쭉 뺑뺑글 돌리면은 시작과 끝의 높낮이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미세하게 중간에도 그 높낮이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끼우면 뭔가 미묘하게 약간 높낮이가 다른 느낌이 딱 나서, 지금 제 인형은 여기다 가발 씌우거나 뭐 이런 식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저기가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낮이를 맞추려고 보이는 곳이 아니고 가려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빼뜨기로 떴습니다. 이렇게 넣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또 손가락을 넣어서 다듬고, 제가 이거 지름이 한 7.5에서 8? 이 정도가 될 만큼 솜을 넣고요. 둘레를 재보면은 한 27? 8?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인형은 좀 옷을 갈아입히는 인형이면서 이렇게 모양이 솜을 넣었을 때 이렇게 눌려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전반적으로 솜을 좀 많이 넣었어요. 저는 주로 코바늘 인형들은 솜을 좀 빵빵하게 넣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좀 만족감이 있달까요? 그래서 제가 대바늘 인형을 잘 못하는 게 자꾸 솜을 넣다 보면 대바늘은 정말 확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바늘 인형을 뜰 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솜을 더 넣으면 안 되는데 더 넣고 싶은데 막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대바늘 인형도 잘 뜨시는 분들 보면 너무 예쁘고 막 동화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솜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솜을 빵빵하게 넣어야지 막 직성 풀리는데 거기에다 솜 그렇게 넣으면 다 벌어져 버리고 뭐 끝도 없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코바늘도 인형을 할 때 주로 약간 좀 쫀쫀하게 뜨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눌리잖아요.
이제 나중에 안 눌릴 정도로 넣어요. 근데 이거 정말 개인 취향이어가지고, 근데 저처럼 넣으면은 정말 어린 아기가 갖고 놀기에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힘 조절 잘 안 되면서 막 물건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러다 보면 주변에 있다가 이거 맞으면 정말 멍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줄 거는 이렇게 너무 빵빵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기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용 인형은 약간 좀 납작하게 해서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더 낫고, 저는 어찌됐든 아기용으로 이 인형을 시작한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넣게 되었죠. 그게 처음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그 꿀벌 인형도 제가 솜을 빵빵하게 넣으니까 선생님이 만져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빵빵하게 넣는 타입의 분이 아니셨고, 그냥 인형은 일단 느낌이, 뜨개 인형은 이렇게 잡아서 좀 뭔가 따뜻한 느낌도 있고 약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빵빵하게 넣으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코바늘 인형은 저도 모르게 계속 딱 단단할 정도로 그렇게 넣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느슨하게 뜨시면은 이게 아마 땀땀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빵빵하게 들려면. 그럴 때는 이제 솜 조절해 가면서 넣으면 되고, 지금 그 많았던 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솜 안 뭉치게. 그러니까 솜이 뭉치는 것도 뭉치는 건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잘 안 들어간 부분으로 계속 밀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저는 요 인형이 모양이 흐트러지는 게 싫고,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형태가 조금씩 변해서 그게 싫어서 빵빵하게 넣기 시작한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형놀이 좋아해가지고 사람 인형 떠보고 싶어서 맨 처음에 겁도 없이 덤볐다가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인형을 수정을 하고 싶고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또 이 몸 사이즈가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몸이 새 모형으로 점점 상체가 목 있는 대로 좁아지는데, 그거를 좀 사람에 가깝게 해보고 싶어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 보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옷을 뜰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손이 완전 다 망가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뜨게 하면서, 제가 워낙에 손이 좀 거친 편이어가지고 이게 마찰이 계속 되니까 손이 정말 너무 거칠게 막 까슬까슬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뜨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영상 보면은 코바늘 뜨고 할 때 이렇게 손가락에 골무처럼 끼워가지고 실 거는 뭐 이런 반지 같은 거를 끼고 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손을 좀 보호하려고 최대한, 이게 평소에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되게 험한 일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마찰이 있는 데마다 거칠거칠하게 막 다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딱 스파
촉촉하고 이런 게 살짝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손이 또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뜨개를 해서 여기에 굳은 살 박일 정도로 막 이러는 거는 일단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너무 끓기니까 나중에는 실도 까슬까슬하게 막 실이 제 살 이렇게 막 타서 올라온데 이런데 실이 약간 쓸리는 느낌? 그런 느낌도 정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영상 찍고 막 이러니까 크림도 엄청 많이 바르고 하는데도 마찰이 생기면은 그렇게 거칠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꼭 왜 그 뒤꿈치, 발 뒤꿈치 이렇게 갈라지면 거칠거칠한 그런 게 손에 그 느낌으로 막 올라와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거는 막 보호하려고 하고, 처음엔 그리고 코바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가방 뜨고 이러다 보니까 면사로 가방 뜨고 막 이랬더니 그 면사가 좀 센 실이었거든요. 요즘에 면사 부드러운 것도 많은데 그 센 걸로 막 했더니 손이 완전 무슨 어디서 정말 험한 일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근데 어쨌든 옷 입을 때도 막 거기가 이렇게 슥슥 거슬려. 하여간 너무 거칠어지면 여러모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면 막 그렇게 줄여요. 전에는 이 대바늘도 뭐 약간 까슬하거나 이런, 그냥 만졌을 땐 잘 모르는데 뜨면은 그게 점점 까슬하고 쓸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바늘이 자꾸 스치고 지나가거나 막 이러면 거기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거기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골무 같은 것도 끼고 막 그 왜 서류 이렇게 넘길 때 쓰는 실리콘 골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끼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부드러운 실을 써서 그런 건지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서. 근데 또 거칠어지면 또 껴야죠 뭐. 자, 이거 이제는 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원래 빵빵하게 넣다 보면은 빈 곳들이 자꾸 생겨요, 안에. 이래가지고 손에 굳은 살 박이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딱딱한 데에서 밀어서 계속 솜을 넣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보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사람마다 이 인형 만드는데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형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게 바느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솜을 넣어서 모양을, 형태를 잡는 거? 요게 제일 힘든 작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솜 넣는 거는 많이 익숙해졌고, 바느질은 솔직히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편물을 뜨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땀이 어느 정도 고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동물 인형 같은 거를 뜨면은 뭐 귀도 있고 다리 있고 팔, 다리 다 꿰매잖아요. 분명히 같은 위치에 양쪽을 했는데 다리 위치가 나중에 다 바느질 하고 났더니 약간씩 차이 나고, 팔도 그렇고,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게 귀? 근데 귀가 그냥 토끼처럼 일자로 쓰거나 뭐 요런 귀는 좀 나은데, 귀가 이렇게 약간 둥글게 곰귀나 뭐 요런 거, 쥐 뭐 이렇게 귀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둥글게 구르는 애들,
요게 매우 어렵더라고요. 저 그거 하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돼도 인형 반 이상은 그냥 전문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정말 뜨개는 바느질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나마 이게 형태가 이렇고 손발이 다 사람에 가깝게 이렇게 떠서 요걸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동물 인형보다 좀 더 쉽잖아요. 다리 붙여서 몸통 올리고 팔만 붙여 나중에 팔만 꿰매주는데 그 면적도 아주 많이 꿰매는 거 아니고. 동물 인형이 어려워요. 근데 동물 인형이 재밌긴 하죠. 근데 전 옛날부터 사람에 가까운 인형들을 좋아했어가지고, 일종의 로망? 원래 구체관절 인형 뭐 이런 걸 배우고 싶었었는데, 갑자기 뜨개에 재미가 붙는 바람에 하다가 이제 외국 작가분 인형을 봤어요. 사람에 가깝게 뜬 인형을. 근데 국내는 책도 그 정도의 게 없고, 뭐 학원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번 해보고 만들어 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 배우러 가야지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인형을 완성해가지고 그냥 거기 여기서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는 말 그대로 인형을 종류별로 막 새로운 인형 많이 뜨는 것보다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인형 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옷 갈아입히고. 그래서 레이나 인형 같은 경우에도 옷 떠주는 거 완전 인형 놀이 하는 재미로 재밌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 솜이 다 들어갔죠? 더 필요해요. 이 정도로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땀이 약간 덜 빡빡하게 떴을 때는 이게 지금 저도 약간씩 벌어졌는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크게 많이 티가 안 나니까 하는데, 약간 진한 애들은 차라리 이렇게 빵빵하게 넣지 말고 땀을 적당히 해가지고 벌어져서 이게 솜이 안 보이게 그런 식으로 솜을 넣는 게 훨씬 낫고요. 뭐 이런 애들은 약간씩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솜이 하얗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보이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뜨셔야 되고, 저는 일단 빵빵한 정도로 지금 일단 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솜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를 좀 풀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지루할 수 있어서 살짝 배속을 돌렸는데, 뭐 이거는 지금 특별히 영상을 편집하진 않았고 그냥 속도만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솜을 넣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땀이 조금 크신 분들은 굳이 이 정도로 막 세게 넣으실 필요 없고, 대충 머리 사이즈에 맞게 솜을 넣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거는 특별히 공식이 없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라, 그냥 형태가 이렇게 만질 때마다 형태가 막 이렇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서 고정을 하면 되죠. 근데 사실 뭐 요거 별거 아닌 거지만 또 막상 솜을 어느 정도 어떻게 넣어야지? 이런 게 궁금한데 그런 게 특별히 올라오는 영상이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뜨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너무 궁금한 거는 별거 아닌데 어떤 거는 너무 기본적이어서 영상이 없고 어떤 거는 굳이 그것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또 영상이 없고 그래서 정작 궁금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아서 그냥 꼭 뭐 요렇게 넣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쭉 보면 아 저렇게 넣구나 요런 거 감은 오니까 빵빵하게 넣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좀 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거기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단단하게 들어가면 이제 겸자가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에요. 이렇게 솜을 빵빵하게 넣을 때는. 근데 편물이 좀 쫀쫀하게 떠지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인형이 마론 인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몸에 비해서 작아 보이면 별로 예쁘지? 귀엽지가 않아요. 요런 인형은 약간 귀여운 맛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빵빵하게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는 요 입구 바로 위쪽에 거기까지 이제 다 솜을 저렇게 꾸역꾸역 넣어서 채워줍니다. 입구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많이 벌어져도 특별히 상관은 없는 게 몸통에서 목더 올라와서 거기서 얘랑 바느질을 하면 그게 적당히 조절이 되더라고요. 계속 좀 돌려가면서 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덜 들어간 데를 계속해서 채워넣는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인형 만들면서 솜 넣는 것만 하루 온종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 빼놨다가 다시 넣고 막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익숙하게 넣어서 계속 다듬으면서 채우고 또 다듬고 채우고 뭐 이런 작업으로 해서 옛날처럼 길게 작업은 안 하는데 옛날에 머리만 갖고도 씨름을 하고 나중에 다시 다 뺐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한 번씩 해봐야 감이 자꾸 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뭐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실패해보면 거기서 또 배워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저는 좀 뜨개 할 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나았던 거는 저 배울 때 거기 또 와서 배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푸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좀 짜증나죠? 근데 저는 푸르는 작업을 그닥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푸르고 또 뜨면 언제 떠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잘못된 거 알면서 넘어가는 게 더 나중에 거슬려서 그냥 푸르고 다시 뜨고 근데 또 그렇게 푸르고 다시 뜨는 과정에서 똑같은 걸 뜨는데도 뭔가 모르게 미세하게 배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하다 보면 터득해지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그림 그리고 할 때도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막 강렬한 스트레스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다만 풀을 때 정말 화가 나는 경우는 실이 그 모에어나 뭐 하여간 그렇게 잔털이 많은 실들 있잖아요. 풀으면 엉킬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실들. 그게 안 풀렸을 때 이제 안 풀릴 때 그거는 화가 막 나는데 그냥 풀어서 다시 뜨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수월하게 그래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다른 분들은 그거 풀으면 막 아깝기도 하고 다시 그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막 푸는 거 너무 싫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옷 뜰 때도 어딘가를 잘못 떴는데 한 조끼를 반 이상을 풀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다시 다 풀었어요. 그냥 그 부분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작업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인형 이렇게 솜을 넣어서 저렇게 늘어나고 한 경우는 이게 요렇게 떠진 거를 풀르면 이미 실이 얇아져 버려서 그냥 다시 뜨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실이 막 아까워가지고 다시 풀어서 다시 뜨면 이게 사이즈가 현저하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실 아깝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떴을 때 또 이게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면은 인형 머리와 팔과 다리와 여기가 땀이 막 차이가 훅훅 날 수가 있더라고요. 해봤더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솜을 넣었을 때에는 이미 팽창할 만큼 팽창해가지고 실이 더 늘어난 상태라 얇아지잖아요. 그냥 다시 뜰 수밖에 없고, 경험을 해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다시 뜨면 되게 작아지는 거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은 실 상태를 보고, 근데 대부분은 다시 사용하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지 않게 뜨고 싶은 인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울이 섞인 것들? 뭐 요런 실로 뜨면은 그것도 또 그 맛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탄력이 좀 있어야 돼서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돌 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인형을 뜰만한 실을 다른 걸로 많이 떠보진 않았는데, 다른 실로 떴을 때 약간 실이 갈라짐도 좀 많고 요런 실은 최대한 좀 피하게 됐고, 아이돌 실로 떴는데 요게 아주 인형 뜨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뜨기에는 약간의 탄성도 있고, 실 갈라짐도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고, 그래서 인형 몸체를 요걸로 뜨기 시작했었고요. 인형 사이즈도 한 30cm 넘으니까 제가 또 작으려면 아주 작거나 크려면 어느 정도 요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갖고 놀기 좋아서 꼭 요 사이즈를 일부러 센치를 맞춰서 뜬 건 아닌데, 나중에 다 완성하고 났더니 딱 요 길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적당하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보관 용기가 너무 없달까요? 지금 저는 뭔가 장식용으로 쓰는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다가 조화 같은 것도 넣고 피규어 같은 것도 넣고 뭐 그런 용도로 쓰이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인형을
그게 원통형으로 원기둥으로 생기고 위에 뚜껑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그거는 제 인형이 들어가고도 조금 남더라고요. 대부분은 제 인형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거에다가 넣어가지고 진열을 해놓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몇 작품들만 그렇게 이제 놓고 한 8cm 가까이 되네요. 네, 27cm. 둘레는 27cm. 지름은 8cm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이제 공처럼 단단해졌어요. 요 정도 강도로 제가 솜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솜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면 너무 뚱뚱해지니까 거기는 적당히 잘 맞춰서 넣으면 되고, 팔 같은 경우에는 솜을 거의 넣지 않아요. 손 부분에 넣고 점점 빼서 한 중간부터는 솜을 넣지 않고 있어요. 이 팔은. 그래서 이렇게 솜을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왕이면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요즘 면사가 이렇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거는 한복 뜨는 거예요. 레인 한복.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